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에 사법방해의 배후를 밝히는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쌍방울 수사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이 소환 통보를 23일에 했어요. 네. 그래서 30일 날 네. 출석을 해달라.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24일 날 네. 바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는 검찰의 수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24일 날 바로 나가겠다고 한 뭐 속내가 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주도권을 잡겠다. 송영길 전 대표와 비슷한 거죠. 송영길 전 대표도 왜 허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난 죄가 없다. 당연히 법조인들 아닙니까? 법조계의 네. 변호사 출신들이고 하면 검찰의 플랜이 있고 검찰의 플랜에 따라서 피의자들이 소환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뻔히 그렇죠. 알 텐데도 네. 아무런 어떤 준비, 그러니까 송영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는 전직 대표, 현직 대표는 여러 번 부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부르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내지는 한두 번, 두 번 정도의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물어볼 것들, 질문할 것들도 모든 증언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한 번에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걸 뻔히 알면서 첫 번째는 대국민 여론전. 내가 갔는데 이 검찰이 또다시 내쫓더라. 이건 다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그런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선전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이 계속 주장하듯이 회기 중에 내라. 회기 중에 자기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실제로 구속이 됐을 경우 회기가 시작했을 때 헌법 44조 2항에 의해서 4분의 1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석방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 무조건 석방시켜줄 수 있다. 예. 라는 그런 그 불체포 특권의 두 번째 항이 있더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전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석방 결의안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8월 전 이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8월은 임시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만약에 8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회기를 이제 좀 중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쪼개기 일정으로.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건데 이런 뜻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8월 내 끝내기는 불가능하죠. 어렵지 않습니까? 쌍방울 수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어쨌든 소환을 하고 그것을 받듣고 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사실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9월을 넘겨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한 달을 지연시켰잖아요. 만약에 그 부인이 7월 26일 날 재판정에 와서 깽판을 치지 아니했다면 예. 그 다음번에 이루어진 재판에서 김영태가 또다시 깽판을 치지 않았다면 이화영이 내 진술은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일찍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왜 8월 말 중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검찰의 플랜 중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깽판을 치고 이 재판을 완전히 재판을 못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이 쌍방울이 그만큼 자신들한테 불리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재판 방해, 사법 방해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화영 재판이 지난 22일에도 변호사가 없어갖고 이화영 진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태 진술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작전을 보면은 이재명은 이걸 정기국회로 넘겨가지고 네.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부결을 시키든가 설사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되더라도 석방결의안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로 넘기기 위해서 그런 쇼를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또 하고 있다 반대로 그래갖고 정기국회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반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당이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덮어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이재명이 정말 언행일치가 안 되고 제대로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네. 자,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없이 저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죠? 회기 중에 그런 체포 동의안이 온 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면 그 국회의원이 그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가결해달라라고 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네. 그런데 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요, 회기 중에 하는 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회기 전에 해라. 자, 회기 전에 하는 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회기 중에 동의안이 왔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린다는 얘기지 회기 전에는 회기가 아닌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네.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건 회기 중의 얘기지 회기 전에는 전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정기국회는 법으로 100일 동안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는 쪼개기가 가능해요. 네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어느 날 이 회기를 중단하자 네네. 하면은 중단이 되는데 그렇죠. 정기국회는 중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쪼개기가 안 되고 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 이 표결을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은 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미 불체포 특권 그건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의원들이 그 정신에 그 취지에 따라서 표결을 하더라도 가결을 시켜주세요. 예. 더 이상 뭐 그러면 얘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뭐 그 속셈은 뻔한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네. 이 출석은 어떻게 조율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나갈 수 자기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한 이상은 분명히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그 검찰이 요구한 대로 과연 30일이나 31일 이 양자를 만약에 이재명이 받아들이느냐, 뭐 받아들여서 또 난 모르겠습니다, 난 진술서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해버리느냐, 아니면 이거를 갖고 티격태격하면서 이 사안은 바로 쌍방울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내가 예상을 하고 다 진술서를 썼는데 갑작스럽게 뜻밖의 어떤 증거와 증언을 내놓는다. 그래서 내가 당황할 것 같다. 이것이 두려우면 이것으로서 이걸 갖고 또다시 이제 검찰과 계속 줄다리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워낙에 자기가 한 말들 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해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30일, 31일 양자 간에 택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검찰은 또 30일로 정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재판 방해, 네네. 사법 방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것은 최악의 사법 방해다. 네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고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든 이재명 대표 측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기 전에 그 수사도 마무리해서 증거인멸 혐의, 또 위증교사 혐의 이런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한테 추궁하겠다, 묻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예. 세상에 어떤 재판에서 자기 가족의 형량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가족의 형량을 높이려는 가족이 있을까요? 예. 부인이 나서서 남편이 지금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형이 아니고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내 죄값만 지겠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감옥 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입장을 밝힌 내용대로라면 자기 남편이 감옥에서 얼만큼 있던 형량이 더 높아지던 상관없다. 이재명한테만 불똥이 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걸 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어떻게 부인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다들 뭐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 재판 보시죠.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가 김영태 변호사. 물론 지금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42차례 공판 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거의 뭐 진짜 사법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목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42차례나 공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 이건 사실 재판을 빨리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한 다음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날 재판을 진행하지 않게끔만 하는 딱 원포인트 릴리프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전화를 했다. 누구랑? 이재명의 부인과 전화를 했다. 처음엔 또 부인하다가 나중에 또 실토를 하죠. 바로 측근한테 가서 전화를 했는데 바꿔주더라. 이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맨날 김성태 얘기하면서 나는 바꿔주더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검찰은 이건 사법방해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사법방해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 여죄 여부를 함께 따져야 된다. 라는 의미도 두 가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3일에 지금 용인갑 지역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주 가까운 인사죠. 이우일 직무대행을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이 검찰에서 이우일 직무대행한테 그 사무실 운영비 이 받은 문제와 함께 이 박찬대 최고위원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 지금 그 지역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완전히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죠. 왜냐하면 이게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가 원래 직무대행이 이거죠. 내가 잠시 무슨 일 때문에 이 지역위원장을 못 맡는데 네가 왜 바지위원장으로 좀 있다가 내가 복귀하면 그대로 내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직무대행인데 당신이 왜 와? 하고 뻗땡기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그대로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수인 같은 사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내세우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 아시다시피 동해로도 갔다가 뭐 저 이상수 의원 지역구 동대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또 용인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용인과 지역위원장이 이화영이 아닙니까? 그 직무대행을 지금 이우리가 맡겨버린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겁니다. 이화영이 용인갑으로 갑자기 나타나면서 또
스폰서,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스폰서들이 그렇게 꼬였다는 증언입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검은 돈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옛날에 이것저것 뭐 다 챙겨 먹은 모양이에요. 챙기는 건 너무나 칼같이 챙겨서 쇄심줄이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부동산 업자한테도 매달 2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지구당 운영비를 썼다는 거 그 이야기죠.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스폰서 기업 운운하지만 뭐 그 동해로 가거나 아니면 동대문으로 가거나 이화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과 관련된 그런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혐의를 이미 잡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우희를 계속 소환했는데 한 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법 방해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너 나와 했을 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우일 소환 조사는 네. 뭐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초점이 있는 거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그렇죠. 거고 부수적인 거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가지고 당이 최대한 돕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사법방해 행위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도 뭐 우연히 통화를 했다 뭐 이런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연히 한다는 게. 그렇죠. 전 최측근이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바꿔주더라. 그 우연이라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필연이라는 건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박찬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백정화, 즉 이화영의 부인이 갑작스럽게 입장문 내고 탄원서 내고 법정에서 시비를 붙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해임해버리고. 예,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날입니다. 그날 방송에서 법정 소란 끝나고 휴정에서 나오는 그 백정화 씨를 그 카메라 기자들이 쭉 따라붙어요.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이 법정에 나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백정화 씨가 차에 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민석이 안 나온다는데요. 뭐 하고 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민석 변호사 이름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자기의 목적이 서민석 변호사만 안 나오면 된다였어요. 그렇죠. 예. 예. 서민석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쭉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의뢰인 아닙니까? 네네.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언을 했겠죠. 네. 당신이 잘못한 건 당신이 지고 예. 이재명이 잘못한 것은 이재명한테 넘겨라.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해광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민석 변호사도 지금 차근차근 이화영 부지사와 지금 계속 공판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 변호사가 봤을 때 더 이상 방어가 안 된다는 게 김성태 회장의 7월 2일 증언이에요. 예. 김성태 회장도 계속 안 나왔어요. 거부했거든요. 나 그 재판에 이화영 재판에는 안 나간다. 하다가 김성태도 무너진 게 바로 안부수가 증언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당시에 이걸 아는데 쌍방울이 그걸 대납한 거 알고 그것과 관련돼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국정원에 자료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어떤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바로 국정원 직원 당시 국정원 직원을 불러서 증언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네 안부수 회장 만난 거 맞고요. 당시 안부수 회장이 대납해서 쌍방울이 경기도에 대납해 준 거고 경기도에 이게 다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언을 당시에 자기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무너졌거든요. 다 드러났구나 하고 김성태가 7월 1일 날 출두해서 형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라고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자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번더기면 당신이 다 뒤집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바꾼 겁니다. 아무튼 이 사법방해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전달책이랄까 뭐 그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밀사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할 이유는 없고 또 위에서 오다가 왔겠죠. 예.
물론 뭐 자진해서 친명 중에 친명이니까 이재명 대표 가장 핵심 측근이니까 자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네네. 비롯해서 그 핵심 측근들에서 어떤 전략도 세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결국 박찬대를 불러서 이 이우일이라든가 백정화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밀약을 맺었느냐 그런 것을 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내주 초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발빠르게 지금 움직일 아마 것 같아요. 박찬대 최고위원한테 아마 소환 통보가 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건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발빠르게 지금 수사를 마무리 지어라라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검찰 내부의 어떤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뭐 지금 이재명을 소환하고 안 소환하고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박찬대도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그렇죠. 드러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17일 MBC에 나와서 실토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우일 만난 건 맞다. 네네. 그리고 백정화 씨는 이우일하고 우연히 통화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바꿔줘갖고 안부만 물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백정화 씨도 소환이 될 겁니다. 백정화 김영태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백정화 씨도 사실은 다른 혐의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자금이 백정화 씨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들이 꽤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우일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건, 이 사건이 크진 않지만 명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정화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지금 또 그 아직 소환이 안 됐지만 이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미루어가면서 무슨 뭐 시간을 재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바로 사법방해와 관련된 이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백현동 수사 때도 검사 사칭한 거, 위증 혐의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이 사법방해 죄죠. 사법방해 죄. 위증 교사라든가 증거인멸 사실상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김성태가 그동안 사실은 거의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까지도 거의 털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때 가장 논란을 빚었던 이태영 변호사. 그 사람을 비비안 쌍방울의 계열사 아닙니까? 거기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도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나성철 변호사 뭐 해갖고 변호사들이 꽤 많이 사회이사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의 일환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비 대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뭐 이 얘기를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나를 얽어매려다가 그게 안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쌍방울 대납으로 지금 전환했다. 이게 지금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김성태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꼭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가 노상 강도 때문에 사실은 정말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기는 쪼개기 후원도 불법적이지만 1억 5천만 원을 임직원들 다 나눠서 지인들 나눠서 500만 원씩 전부 다 쪼개서 지금 다 할 정도였고요. 그 당시 지금 경쟁이 붙었거든요. 후원금과 관련해서 각 경선 후보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야 이거 당장 해줘야 돼. 그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이 김성태가 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자기가 뭐 광산 뭐 거를 얻건 말건 그건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자기는 할 둘이 다 했는데 넌 깡패야.
깡패야. 그리고 넌 노상강도야. 대놓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거 다 한다 라면서 얘기한 게 바로 내가 대낮과 관련돼서 사회이사로 해준 사람이 몇 명인데 하고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저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이 법정 증언은 충분히 어떤 게 뒷받침되냐면 이미 진술을 했다는 얘기군요. 검찰에.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제외하고 전원 다 지금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법방해죄가 있어요. 네. 또 여기 변호사비 대납 문제, 네. 이것까지도 지금 수원지검에 불려가면은 네. 다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성태를 노상강도로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쌍방울 대납 의혹보다 더 충격적인 게 대납 의혹이거든요. 예. 이건 자신이 뭐가 문제죠? 그때 당시에 변호사비, 그러니까 자기가 대법에서 정말 풀려나온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도덕성, 윤리성은 차차라도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결정적으로 드러났는데 그저 자신은 어쨌든 이걸 헤어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하면서 김성태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화영 입만 막으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검찰이 오히려 허를 찔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대장동의 김만배 입이 아직 안 벌어지고 있고요. 백현동의 김인섭 입이 안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화영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계산착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